수입무역 시 자주 사용되는 이 F 조건에 대해 견적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견적을 확인하기 전에 우선 쉽다 웹사이트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견적을 조회하더라도 꼭 의뢰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가입하셨다면 수입운송 그리고 통합 견적 조회를 클릭합니다. 해당 견적 조회 페이지에서 입력해야 할 값은 무엇인지, 값을 입력하기 위해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할 정보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건마다 물류비 산출을 위해 수출자로부터 받으셔야 되는 정보가 조금 다른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테이너 단위로 수입이 아니라 소량화물로 수입한다고 전제하고 견적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조건입니다. F조건의 대표적인 인코텀즈는 FOB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드렸겠지만 FOB는 수입자가 수출자와 협의한 항구 공항에서부터 최종 도착지까지 물류 운송 및 통관을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협의한 항구 공항에서부터 물류비를 산출해야 하니 수출지 항구 공항 정보가 필수겠죠. 협의하는 것이 맞지만 일반적으로 수출지에서 어떤 항구 공항이 가장 가깝고 유리한지는 수입자보다 수출자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곳이 주로 이용되는지 수출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수출자로부터 상하이 포트라고 답변이 온다면 수입자의 우리는 상해항에서부터 최종 도착지까지 물류비를 직접 산출하면 됩니다. 지역 정보를 얻었으니 견적조회 페이지에서 이를 입력합니다. 우선 국가명을 선택하고요. 이후 항구를 클릭한 이후에 상해항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버튼을 누르고요. 도착지 정보는 수출자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내가 상품을 수취할 장소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쉽다 본사인 종로구 세문안로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내륙을 선택하시고요. 최종 도착지 주소를 선택하는 곳에서 주소 검색을 합니다. 이후 종로구 세문안로 입력을 하고요. 네, 9층 셀러노트를 입력합니다. 네, 운송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독차와 화물 택배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독차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 독차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비용을 절감하시거나 내가 수입하는 상품 자체가 굉장히 박스 수가 작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화물 택배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자, 경유지는 종로에서 아무래도 가까운 국내의 항구는 인천항이겠죠? 인천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후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 정보를 모두 입력했으면 이후에는 화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되겠죠. 택배도 마찬가지지만 포워딩을 이용할 때에도 물류비 산출을 위해서는 화물의 부피 중량 정보가 필수입니다. 부피 중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총 부피 중량과 포장별 부피 중량 방법이 있는데요. FOB 조건에서는 어떠한 방법도 괜찮습니다. 네, 우선 운송 타입을 선택할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량 화물을 수입하는 것을 예시로 들기 때문에 FCL이 아닌 LCL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CL은 Full Container Loaded라는 뜻으로 하나의 컨테이너를 수입자인 내가 모두 다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따라서 대량 화물을 수입하실 때 이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ed의 약자로 여러 소량 화물을 보유하고 있는 수입자가 함께 컨테이너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조건을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LCL을 먼저 선택을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화물 정보 입력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총 부피 중량과 포장별 입력 방법이 있습니다. 자, 총 부피 중량 방법은 말 그대로 내가 수입하는 화물을 하나로 모아 책정할 값입니다. 중량이야 킬로그램, 톤 단위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부피는 조금 생소한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CBM이라는 단어인데요. 보이시죠? CBM. 1CBM은 가로, 세로 높이 기준으로 1m 곱하기 1m 곱하기 1m, 즉 1세제곱미터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수출자로부터는 해당 값만 수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로 수출자로부터 받은 화물 패킹 정보가 3CBM 500kg라고 한다면요. 자, 예를 들어 품명은 애견용품이라고 예시를 들겠습니다. 포장 타입은 수출자가 팔레트로 포장을 하면 팔레트, 박스로 포장을 하면 박스, 기타 이해의 방법으로 하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박스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후에 수출자로부터 받은 부피 정보가 32M이라면 숫자 3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중량은 500kg라면 500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정보는 좀 특수한 케이스에서 커스터마이징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위험물 이전 적재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네, 총 부피 중량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포장별 부피 중량 입력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별 부피 중량은 박스나 팔레트 단위로 부피 중량 정보 값을 개별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1번 박스가 가로 세로 높이 기준으로 50cm, 50cm, 50cm이고 15kg이고요. 2번 박스가 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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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kg이라면 해당 정보를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총 부피 중량보다 우리가 더 흔하게 알고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총 부피 중량은 한 번만 입력하시면 되는 반면에 포장별 입력 방법은 포장별로의 값을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 조금 불편하긴 하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애견용품 포장 타입은 박스로 설정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1번 박스는 50cm, 50cm, 50cm 그리고 15kg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해당 박스가 하나가 있고요. 자, 2번 박스가 있겠죠. 박스를 추가하실 경우에는 품목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애견용품 포장 타입은 박스 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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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0kg을 입력합니다. 자, 하나의 박스고요. 자, 그래서 총 2개의 박스가 이제 입력이 되었네요. 자, 이후에는 다음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발지, 도착지, 화물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면 옵션 선택 창으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옵션 선택은 말 그대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라서 커스터마이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조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경우를 저희가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수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를 별도로 취사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알아보실 부분은 출발지를 해외 항구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인코텀즈가 FOB로 자동 설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추가로 하나 좀 선택을 굳이 하신다면은 만약 수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내가 통관에 대한 부분을 아직 관세사를 따로 지정하시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요, 여기 통관 업무 의뢰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쉽다에서 통관을 직접적으로 실행을 하지는 않지만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관세사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만약 통관 업무 의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신다면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관세사 풀에 이제 연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라면 선택을 하시고 만약 지정하신 관세사가 이미 있으시다면은 해당 버튼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다 확인했으면 견적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견적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구간별로 견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로 상세 견적 다운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견적서 형태로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총 비용도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다 확인을 하셨다면은 이제 동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업무 의뢰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업무 의뢰 버튼만 누르시면은 이제 포워더에게 업무를 실질적으로 의뢰하실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FOB 조건에서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될 정보는 첫 번째, 수출지 항구 공항 정보, 두 번째, 포장별 부피 중량 혹은 총 부피 중량,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정보만 있으면은 쉽다 홈페이지에서 아주 간단하게 견적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FOB가 아닌 EXW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의 대표적인 인코텀즈는 EXW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드렸지만 EXW는 수입자가 수출자가 지정한 장소에서부터 최종 도착지까지 물류 운송 및 통관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정한 장소에서부터 물류비를 산출해야 되다 보니 해당 장소의 주소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따라서 수출자에게 상품이 출고되는 주소를 반드시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주소에서 주로 수출하고자 하는 항구 공항 정보도 한 번에 수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선택을 하고요. 쉽다에게 의뢰할 운송 시작 지점을 내륙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상품을 픽업해야 되는 해외 내륙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수출자로부터 미리 받은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볼게요. 자, 경유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수출자가 나에게 준 정보가 상해항이다 라고 하신다면은 항구를 선택하시고 상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이후에는 도착지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F조건 설명과 동일하게 종로구 세문안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운송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빠르고 정확한 배차를 원하신다면 독차, 조금 더 저렴한 형태로 물건을 받아보시고 수령할 일자가 조금 부정확하더라도 상관없으시다면 화물택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상품의 양이 많아지면은 화물택배 같은 경우에는 박스 하나당 과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꼭 싸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물량이 어느 정도 되신다면은 독차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물량이 적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다면은 화물택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유지는 종로구에서 아무래도 가까운 항구는 인천항이겠죠? 인천항을 선택합니다. 자,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출발지, 도착지를 선택하셨으면 화물정보 입력 스텝으로 넘어오게 되실 것이고요. 운송 타입의 경우에는 앞서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량화물 수입을 가정하기 때문에 LCL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F조건과 동일하게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에 맞게 수출자로부터 상품의 부피 중량 정보를 수취하시면 되는데요. 부피 중량 정보를 수취하실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부피 중량과 포장별 부피 중량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에서는 F조건과 다르게 반드시 포장별 부피 중량 정보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수출지 출고지 주소에서부터 항구 공항까지 내륙 운송료를 산출해야 되는데 내륙 운송료 산출 시에는 총부피 중량 정보로는 견적 산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EXW 조건에서는 수출자에게 32M, 500kg와 같은 총부피 중량 단위가 아니라 패킹별 부피 중량 정보를 수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1번 박스가 가로 세로 높이 기준으로 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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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kg이고 2번 박스가 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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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kg에는 해당 정보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포장별 입력을 선택하시고요. 애견용품, 포장 타입은 박스, 네, 그리고 5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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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kg 한 박스. 자, 그리고 품목 2를 추가하셔서 동일하게 애견용품 박스 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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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kg 하나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옵션 선택은 FOB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스터마이징을 원하시는 분들이 하나여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인코텀즈에 맞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조건들을 디폴트 값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굳이 내가 커스터마이징해서 변경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목하셔야 될 점은 우리가 출발지를 해외 항구가 아니라 해외 내륙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인코텀즈가 자동으로 EXW로 설정된다는 점 정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한 이후에 견적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견적을 확인하고 업무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FOB 조건과 다르게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해외의 출고지 주소에서부터 해외의 항구나 공항까지에 대한 비용이 즉각적으로 표시가 되진 않고 별도 추후 안내라는 표기가 되어 있다는 점인데 통상적으로 1영업일 이내에 해당 비용을 다시 재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비용까지 확인을 하고자 하신다면 아래에 동의 버튼을 클릭하시고 견적 요청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1영업일 이내에 십다 담당자분이 견적을 제출을 드릴 것이고요. 견적이 제출이 되면은 자동으로 이메일로 견적이 제출됐다는 알람이 가기 때문에 이후에 로그인을 하셔서 견적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코텀즈 2조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고요. 인코텀즈 2조건에서 수출자로부터 수취하셔야 될 정보에 대해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수출자 출고지 주소, 두 번째, 경유지 항구나 공항에 대한 정보, 세 번째는 포장별 부피 중량 정보,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EXW 조건에서의 물류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봤습니다.